지금부터 네, 중국사 오늘이 아마 7번째죠. 7번째 강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서기까지 그 사이에 있던 그 사건들, 즉 초한전쟁입니다. 다 아시는 그 초한지 있죠. 여러분들 장기판에 왜 초나라 한나라 장기 두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방하고 항우하고 천하를 쟁취한 전쟁이 초한전쟁인데, 기원전 206년부터 202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초한전쟁의 전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지만 비록 천하의 민중들의 그 민심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통일해서 멸망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진나라 존속 기간이 겨우 1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시황이 죽고 겨우 4년 만에 진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진시황이 비록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그 통일 작업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 들으셨다시피 춘추전국 시대가 자그마치 550년간을 이어왔고, 그 춘추전국 시대가 왕정 시대예요. 나라들이 말하자면 춘추 시대 수시대가 있다가 전국 시대가 들어오면서 7개로 정리가 돼서 7나라의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들이 있으면 당연히 관료 제도가 있죠. 귀족이 있고 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수백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왕, 귀족, 대신, 대부, 사, 여기에 몇백 년. 그러다가 벼랑간에 어제까지 말하자면 존경하고 멋있던 왕이나 왕족들, 대신들, 대부들, 이게 진나라가 쓰면서 말하자면 봉건제를 없애고 중앙 집권제를 써서 군현을 설치하니까 그 사람들이 벼랑간 시장에 장상이사들하고 말을 트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죠. 몇백 년 해왔던 시스템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진시황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르죠. 일반 백성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황제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생전 처음 듣고, 모든 게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군현제라는 것도 중국 역사상 있어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저 아는 건 왕하고 귀족뿐이었는데 그 왕하고 귀족이 변화가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진시황의 폭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정정을 차출해가지고 다 아시는 대로 여산릉, 아방궁, 그 다음에 만리장성, 그 다음에 남쪽에 남월, 백월 그쪽에 50만 명 해서 거의 300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원된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적에 진시황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변한 건 어느 날 자기가 천재라고 하더니 천하의 폭군이 돼서 이 나라 전하에서 사람들을 차출하고 데려가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반도 안 됐다. 그러니까 천하가 들끓고 진제국이 어차피 오래 못 갈 원인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제국은 아시는 대로 법가의 나라야. 법치를 통치를 했는데 그 법치가 눈꽃만큼의 덕도 없는, 인도 없는, 육아를 철저히 배제한 법가만 추종을 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혹독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혹독했는 거 아니? 길가에다가 재를 버리면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면 이마에다 문신을 했어요. 은나라에서는 손목을 잘랐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그 정도로 법이 엄격하고 말도 못하는 수십만 가지의 법률을 제정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통치를 위한 법이지 백성을 위한 법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불만들이 쌓였다가 터져나온 것이 첫 번째가 진승오광의 난이고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은 바로 그 다음에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 진승오광이라는 사람은 시골 말하자면 촌구석 그 농투성이들 있죠. 촌무지렁이들인데 어쨌거나 왕이 됐고 대신이 됐고 장군이 돼서 6개월간을 나라를 끌다가 멸망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초안전쟁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게요. 유방이 있죠. 유방하고 그 유방의 측근들 수하들이 있잖아요. 그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유방은 동네 상건달이에요. 상건달.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 당시 진승오광이 농투성인데 진승오광도 자가 있었어요. 자. 가까운 사람이 부를 때는 자를 부르거든요.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자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유방은 자도 없고 아버지가 이름도 없고 태공이에요. 그 태공이 무슨 소린가 하니 할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중국말로. 그냥 할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유오인데 유오란 이름이 유는 성이고 오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유방의 그 방자는 그 유방도 참 희한해요. 한 나라를 건국한 고조가 됐으면 나중에 이름을 좀 그럴듯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유방의 방자 이름이 아니고요. 형님이라는 방언이에요. 그 유형님이에요. 그리고 유방이 막내인데 큰형이 유백인데 백이라는 게 장남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둘째가 유중인데 중이라는 게 둘째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유방은 형님이 이름도 없고 자도 없고 이건 완전 촌 시골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다 유방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무슨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문맹이에요. 문맹인데다 술을 또 엄청 좋아했어요. 술만 좋아한 게 여자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거기다 술을 돈이 없으니까 전부 술은 외상술이에요. 하여간 그 당시에 외상술의 대가가 유방이에요. 그럼 그걸 뭘 갚았는가? 아니 외상을 그렇게 먹고 그걸 어떻게 갚았겠어요? 돈이 없는데 집안에. 집안은 다 그냥 농사져서 겨우 밥을 먹는 집안이고 식구들이 다. 근데 유방만 농사를 짓기 싫어해서 저희 형들은 농사를 짓는데 유방은 도시로 나와서 읍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외상술이나 먹고 여자나 건드리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방을 쫓아다니는 경원이 있었어요. 경원. 그 사람 이름이 번쾌예요. 번쾌. 그 번쾌라는 그 캐릭터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삼국시대 때 장비 있죠. 장비의 대선배 그 사람이 딱 똑같아요. 그 사람이 유방을 형님 하면서 경원같이 쫓아다니고 거기다 유방이 외상값도 안 갚는데도 계속 외상술을 먹었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게 어느 자리건 유방이 끼면은 그 자리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방이 끼기 전까지는 술을 한 마리만 시켜 먹다가 유방이 끼는 게 2마리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유방이 끼면은 자리가 넉넉해지고 유머가 넘치고 딱 이래요. 편안해져요. 그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주모들이 유방이 끼었다면은 유방이 먹는 술값은 안 받는 거예요. 회상이 오르니까. 근데 그래도 결국 외상값이 쌓이잖아요. 그 외상값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쌓이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주모를 안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아주고 나면은 외상값을 거는 이제 까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방면에 대가야 아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그렇게 퍼먹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남의 여성술을 그렇게 퍼먹니? 하니까 유방이 대답하는 유명한 면이 있어요. 아이는 젖을 먹고 크고 어른은 술 먹고 크는데
둘 다 사람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안은 정말로 별 볼일 없는데 그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통일을 하고, 말하자면 항우는 강정이에요. 항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 이유가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집안도 개판이고, 그 사람 내세울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조금 아까 얘기한 마음이 넉넉해. 첫째가. 두 번째는 뭔가 아니?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이 가진 재주를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천하를 얻은 거예요. 결혼이 딱 그거더라고요. 항우는 왜 유방한테 패했는 거 아니? 항우는 유방 같은 사람 100명이 되면 안 돼요. 역발산 기대세.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한 사람이 바로 항우예요. 키가 184인데 그 당시에 그 항우가 초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우의 숙부가 항량이고 둘 다 초나라 사람이고요. 진승 오광 난 일으킨 사람도 초나라 사람이고 한신도 초나라 사람이고 다 초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초나라 사람들이 긴 계국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초나라의 마지막 왕이 회왕이에요. 회왕, 초회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나라에 속아가지고, 진나라 왕한테 속아서 진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진나라에서 초나라 왕한테, 초회왕한테 우리가 당신네하고 동맹을 맺고, 그 당시에 이제 그 7국 중에서 진나라가 최고 한국이에요.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나고 싶은데 당신이 제 나라하고 가깝게 지내는 바람에 우리가 당신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 제 나라하고 관계를 끊으면은 어디 땅 600리를 우리가 주고 당신네하고 평화제약을 맺고 평생 형제로 지내자. 그거를 장이가 가서 얘기했어요. 소진장이 있죠. 장이가 초나라에 가서 회왕한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회왕이라는 사람이 똑똑질 못해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맨날 진나라 때문에 붙었어요. 국경이 맨날 쳐들어와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형제 지의를 맺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땅을 600리나 주겠다니까 눈이 확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나라하고 단교를 하고, 그냥 단교를 한 것도 아니고 국경에다가 병사를 왕창 보내고 제 나라 왕을 욕을 이빠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국경에 몰려가서 제 나라 왕 욕을 몇천 명이 몰려가서 욕을 하니까 제 왕이 열받아가지고 초나라하고 단교를 했어요. 진나라가 초나라를 치고 싶은데 제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교를 써서 둘을 사이를 떼어놓고 단교를 한 걸 확인한 다음에 초나라 사자가 이제 진나라로 땅을 받으러 간 거죠. 600리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장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소진장의 그 유명한 장이 있죠. 그게 완전 사기꾼이에요. 근데 장이가 초나라 사자를 만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 우리가 제 나라하고 단교를 하면 6리를 준다고 했지. 언제 600리 준다? 우리가 딱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 나라 사자가 열불이 뻗쳤지만 사자 뒤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서 초회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600리 준다고 해서 받으러 갔더니 600리가 아니고 6리래요 하니까 그 회왕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 나라하고 단교까지 했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전군을 몰고 진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진나라는 이미 포석을 다 해놓고 요게 여러분 열받아 쳐들어올 거다 하고 군데군데 매복을 딱 하고 있다가 초나라 군대 온 걸 뒤통수 쳐서 박살내갖고 무려 8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초나라는 박살이 났죠. 땅도 못 얻고 제 나라하고 가까이 지내고 단교를 하고 군사까지 8만 들여가지고 초나라 사람들이 원한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해문왕인데 해문왕이 죽고 진나라에 소양왕이 섰어요. 그 소양왕이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이 또 지나서 상처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조회왕을 초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웃나라니까 옛날에 원하는 다 잊어버리고 서로 잘 지내고 우리 원하는 땅에서 동맹을 맺자. 그래서 그 회왕이 그 자식들이 속임수가 하도 많아서 믿을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진나라한테 맨날 밀리는 거야. 초들어오면 땅 뺏기고. 그래서 무슨 수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진나라에서 쓴 세작들이 이제 그 초나라 대신들을 뇌물로 구워 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나라 대신들이 가서 동맹을 맺으시죠. 그거를 반대한 사람이 구런이에요. 여러분들 구런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받아갖고 나와서 자살을 했죠. 물에 빠져가지고. 구런이 반대를 했는데 딴 대신들은 가셔야 된다 우겨가지고 초회왕이 진소양왕하고 동맹을 맺으러 갔는데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온놈을 그냥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진나라에서. 그리고 자기 나라로 잡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한중 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중 땅이라는 게 삼국지에 보면 하우연이라고 있죠. 하우연. 조조 장수 중에 하우연이라고 있어요. 하우연이 유비 장수 황충한테 칼 맞아 죽은 데가 바로 한중이에요. 한중 사령관이 하우연이고 그 한중을 총나라에서 쳐들어가서 황충이 하우연을 베어 죽였죠. 그 한중 땅에 바로. 그 한중 땅을 주면은 당신 나라에 돈을 보내주고 안 그러면 못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초회왕이 꼴이 정말 한심하게 된 거예요.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서 땅을 돌모로 잡혀있게 됐으니. 그래도 한나라 왕이라 오기가 있으니까 땅은 못 주겠다니까 진나라에서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진나라에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그래서 시체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초나라로 돌려줬어요. 그때 초나라 사람들이 그 왕의 시체를 실어온 마차를 보고서 맹세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했는 거 아니? 초나라 사람이 단 3사람이 남더라도 진나라는 멸망시킨다. 맹세를 했어요. 초나라 사람들이. 이 초나라 사람들이 양자강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 밑에하고 베트남하고 그 남쪽으로 내면 섞여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 종족이 얼마나 독종인 거 아니? 아시아에서 그 최고 독종이 베트남. 두 번째가 일본이죠. 한국 끝에서 첫째예요. 베트남 종족이 얼마나 독종적인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몽골군이 전 세계를 정복할 적에 아시아에서 정복 못한 나라가 딱 2개가 있어요. 일본하고 베트남. 두 나라는 들어갔다 박살이 났어요. 몽골. 제가 쓴 고려왕조실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갔다 태풍 때문에 박살나고 패군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일본군이 죽어도 끊임없이 덤벼드니까 감당을 못해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일본군이 독점. 일본군한테 박살이 났고 베트남에 들어갔다 박살이 났어요. 딱 아시아에서 2나라만 정복을 못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다 아시는 대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다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나갔죠. 그 다음에 월남전 때 미군이 들어갔다가 박살이 나고 나갔죠. 전 세계 강국이 들어갔다 다 그 시대에 나온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만큼 독점이에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 남방 몽골계예요. 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다 그 아시아 사람들을 몽골계라고 하는데 몽골계는 인종이 2가지로 나눠져요.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북방계는 첫째로 얼굴이 커요.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 외가풀이에요. 더군다나 쌍꺼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리뭉실하게 생긴 거죠. 북방계. 근데 남방계는 키가 작아요. 체격이.
자꾸 되게 말랐어요. 마른 데다가 얼굴이 뒤따르지 않고 북방이 길어요. 동그래요. 동그랗고 거의 다 쌍꺼풀이에요. 그런데 그 종족들이 독하고 빨라요. 북방이 붙으면 박살나요. 남방한테. 안 돼서. 그게 바로 초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오죽 독적이면은 우리가 다 죽고 단 3사람만 남더라도 진나라는 꼭 멸망시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란이 다 초나라에서 일어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성 오광이 다 초나라 사람이고, 항우 항량도 초나라 사람이고, 한신도 초나라 사람, 다 초나라 사람. 진제국이 청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그렇게 단시간에 멸망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고 체제가 자리를 잡히기 전에 너무 빨리 멸망한 거예요. 그 멸망한 게 진시황의 아들 호해 때인데, 걔가 역사상 왕 중에서 철부지 웃긴 첫째예요. 거기다가 그 호해를 보필한 사람이 호해의 스승 태부죠. 태부라고 했는데 태부인 조호예요. 그 조호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권력을 잡은 환관이에요. 그 조호 때문에 진나라가 명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요. 이 초안전쟁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원래 그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완전 그 날건달이거든요. 그 날건달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소하고 조참이 가장 먼저 유방하고 같이 기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아전이에요. 현에서 일을 보는 조그만 관리예요. 조선시대 딱 아전이에요. 아전 2명하고 그 다음에 그 번쾌라고 호위대장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개고기 장수예요. 장비는 돼지고기 장수를 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얼마나 이상해요. 번쾌는 어렸을 때 얘기는 없고, 유방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건달이니까 건달들하고 같이 유상종이니까 다 건달이에요. 직업이 없고, 번쾌만 직업이 있는데 걔가 백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삼국지를 보면 그 장비가 돼지 백정이고 유방의 부하인 번쾌는 개백정인데, 어떻게 둘 다 천하를 울릴 만한 그런 무공을 갖게 됐는지 그게 난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 잡고 돼지 잡으면서 칼을 많이 써서 이렇게,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번쾌 말고도 그 밑에 있던 소화조참, 하우영, 그 다음에 관영, 주발, 이런 사람들이 유방의 직속인데, 하우영이라는 사람은 유방이 살던 동네 현의 마부예요. 그 다음에 관영이라는 사람은 비단장사고요. 주발이라는 사람은 장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돼가지고 전부 다 승상을 하고 재상을 하고 장군이 되고 했는데, 한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400년을 굴러갈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 아, 그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항우는 달라요. 초나라가 멸망할 적에, 초나라가 기원전 223년에 멸망을 했어요. 육국 중 가장 마지막에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할 당시에 초나라를 쳐들어간 진의 장군이 그 유명한 명장 왕전이에요. 그 왕전하고 전투를 하다 결국 패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결한 장군이, 초나라 장군이 항현이에요. 항씨가 그 유명한 그 초나라의 무가 집안이죠.